그리고 황혼의 나이에 제 몸과 마음을 다 줄 만큼 뜨거웠던 설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0돌 내 심장, 다시 뛰게 만든 그 사람은 하룻밤에 온기만 훔쳐가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는 달콤한 거짓말이 내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그 소개팅 첫날 밤 그와 나눈 시간이 결국 내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당한 충격적인 배신과 그 후에 눈물겨운 고백,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슴 아픈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제 아픈 어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연찮은 소개팅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2이 된 김혜자라고 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5월 초, 저는 부산 남천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만드는 잔잔한 선들로 가득했어요.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낯선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지관서의 수업에서 몇 해째 함께 지내온 윤숙이 주선한 소개팅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 무슨 소개팅인가 싶었거든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 그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삶을 살아왔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혜자야 한번 만나봐. 이만한 사람 없어. 진짜 진국이래. 윤숙이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낯선 감정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카페에 가득한 커피, 향과 창밖으로 들려오는 봄비 소리가 묘하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송어울을 꺼내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도 염색하고 단장했어요.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평소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도 살짝 발랐죠. 그래도 제 나이 60돌 얼굴에 주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모습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페 벽에 걸린 시계가 약속 시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도 커져갔어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우산을 쓴 채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설렘이 자연스러웠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다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니 그리고 비출기가 조금 더 굵어진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았지만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저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혼자 바라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윤숙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할까? 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카페의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져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그저 편안한 대화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 비슷한 나이에 누군가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죠. 괜찮은 사람일까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윤숙이가 말하길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좋게만 말하는 것 같아 오히려 의심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인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살짝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저는 긴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시선이 그에게 닿았을 때 그도 저를 발견한 듯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봄비 내리는 날 60들의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빗소리와 커피향, 그리고 설렘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는 그 모습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김혜자 씨 맞으신가요? 이거 노우라고 합니다.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그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그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 주문하셨네요. 저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건우 씨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 손이 오랜 십간 무언가를 만지고 고치며 살아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은퇴한 한국 정비사입니다. 35년 동안 비행기를 고치는 일을 했죠. 그의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을 한 직업에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비행기의 심장과 같은 엔진을 주로 담당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매일이 보람찼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기게 빛났어요. 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소형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항 근처에 작은 창고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행객들이 짐을 맡기고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말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한 사람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건우 씨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자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어요. 그는 의류 가게를 작게 운영했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조용히 지내왔다고요. 건우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참 차분했어요. 과장되거나 서두르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엔진을 세심하게 점검하듯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가끔 미소를 지을 때면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어요. 건우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만 어색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딸 하나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요. 그 후로는 계속 혼자 지내왔죠. 이제는 누군가와 편안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의 말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어요. 꾸밈 없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건우 씨의 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비행기의 섬세한 부품들을 다루었다고 생각하니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비사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 번의 실수가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보람도 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일했어요. 그의 말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십간한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의 깊이가 묻어났어요. 그리고 비가 조금 잦아든 창밖을 바라보며 건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며 대화하는 것도 참 좋네요. 은퇴하고 나서야 이런 소소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각자의 삶에서 쉼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려는 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건우 씨의 차분함과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직업에 바친 사람,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의 무게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건우 씨는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네, 처음부터 뭔가 느낌이 좋네요. 운명 같다고 해야 하나요? 순간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62의 나이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커피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건우 씨는 제 당황함을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례했다면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는 게 어색하지만 그는 혜자 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져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과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의 정중한 태도와 진솔한 모습에 점차 경계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 많이 긴장했어요. 솔직한 제 고백에 건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만난 사람들, 그의 말에 묘하게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8년 동안 새로운 만남을 피해 왔으니까요. 사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건우 씨의 따뜻한 눈빛과 정중한 태도는 제 마음속 단단히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십간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그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건우 씨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어려운 시간을 홀로 이겨내셨다니.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대부분은 형식적인 위로만 건넸을 뿐,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건호 씨는 비행기 정비사로 일했던 경험 딸과의 추억, 그리고 은퇴 후의 일상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건우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의 차분함과 따뜻함이 좋았어요. 오랜 습관 단절되어 있던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운명이라는 그의 표현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이 그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우산을 함께 쓰던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이 낯설지만 그리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오랜 습관,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던 제 마음에 그 건우 씨의 따뜻한 한마디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카페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건우 씨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근처에 제 집이 있어요. 차 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 낯선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제안은 다정했고 지금까지 나눈 대화에서 그는 한 번도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각 카페의 소음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요. 너무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건우 씨는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카페를 나와 그의 채에 올랐어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네, 혜자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배려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특히 해운대 쪽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의 어두운 실루엣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 차는 해운대 근처에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었었습니다. 건우 씨의 레지던스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런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레지던스 문을 십자 탁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해운대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출렁이는 모습이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네, 건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녹차 한 잔 끓여 드릴게요. 녹차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허브티가 좋으신가요? 녹차로 부탁드릴게요. 그 가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의 파도가 밀려오고
쓸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광경에는 묘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그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건우 씨가 찻잔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따뜻한 녹차 향이 공간에 퍼졌어요. 그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낮은 테이블과 저는 그 위에 놓인 두 잔의 차만이 있었어요. 혜자 씨, 정말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소개팅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의 고백에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에 건우 씨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다의 풍경, 따뜻한 차의 향기, 그리고 건우 씨의 편안한 존재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 바다의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건호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우 씨는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는데 혜자 씨,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63의 나이에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말보다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끌렸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깊고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우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가 제 몸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야 깨달았어요, 혜자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그 카페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대답에 건우 씨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촛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이 은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건우 씨의 팔이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돌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제 말에 건우 씨는 대답 대신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잠시 우리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품 안에서 느끼는 온기와 안전감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오늘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건우 씨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자 씨,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욕망보다는 그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였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건우 씨는 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손을 맞잡고 우리는 침실로 향했어요.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바다의 풍경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8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건우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는 비행기 엔진을 다루던 그 손으로 저를 소중히 대하는 모습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혜자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2의 나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름진 눈가와 희끗한 머리카락까지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저는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우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이마 눈꺼풀 뺨을 따라 내려오는 그의 키스는 마치 나비의 날개치처럼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은 카페에서의 첫 키스보다 더 깊고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옷자락이 살며시 흘러내렸습니다. 몸을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건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런 부끄러움도 잊혀졌어요. 세월의 흔적이 남은 우리의 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내려갔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터치 하나하나에 저는 젊은 날의 감각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내뱉는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건우 씨의 천이 전해졌어요. 두 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거리도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다 울렸어요.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우리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원히 만나는 듯한 깊은 교감이었어요. 혜자 씨,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몸이 숨결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파도가 밀려오듯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의 물꼬가 터진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삶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서로에게 맞춰가며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격정적으로,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의 감정도 출렁이며 높아졌습니다. 절정의 순간 저는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의 눈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공간도 나이도 모두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한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흐르는 땀방울과 뜨거운 숨결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저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건우 씨의 품 안에 앉아있으니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돌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해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 8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와 안정감이 저희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그 달빛은 우리의 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에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중간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건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우 씨는 침실 옷장 앞에 서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셔츠 단추를 잠그고 바지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어요. 건우 씨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따뜻함보다는 조금 더 서두르는 듯한 어딘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침대 시트 그를 몸에 감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네, 잘 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쥐다 가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의 깊은 감정과 달리, 그리고 지금의 건우 씨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서랍에서 지갑과 열쇠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요. 그리고 창고, 사업이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멈추댔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내 중요한 손님이 갑자기 방문한다고 해서요. 준비할 게 많아서.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에 의심을 표현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건우 씨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 처치는 완전히 다림질되지 않은 채로 넥타이도 없이 서둘러 옷을 입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침은 먹고 가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그는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아침을 대접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우 씨는 급히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갔어요. 그 현관에서 그는 구두를 신으며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따뜻함이 아닌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어서. 그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건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본 후 그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레지던스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젯밤 우리가 나눈 감정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따 연락 오겠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저는 애써 담담하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불길함이 가슴에 살며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리고 어젯밤과는 달리 그 풍경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건우 씨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근데 저는 그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쁠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메시지 하나쯤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창밖에 바다를 바라보며 어젯밤에 달콤했던 기억과 지금의 불안한 감정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리고 첫 만남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버린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건우 씨의 레지던스에서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점심시간이 다가와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회의 중인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내심 불안해지하는 저를 진정시켰어요. 오전에 급하게 나간 만큼 일이 정말 바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신호음 대신 들려온 것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사함으로 연결됩니다. 네, 이상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꺼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배터리가 방전된 건가? 네네, 아니면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시지를 남길까 하다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건우 씨, 잘 지내시나요? 네, 여러분 아침에 급하게 나가셔서 걱정되네요.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카카오톡에 1 표시가 사라지고 읽음 표시로 바뀌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락처가 잘못 저장됐나? 스스로에게 물으며 주소록을 확인했지만 번호는 정확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도 건우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심지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도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잠을 청하려 해도 머릿속은 온통 건우 씨 생각뿐이었어요. 어젯밤에 달콤했던 기억과 오늘 아침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계속해서 교차했습니다. 결국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1 먼저 한 일은 휴대폰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우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없다니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여전히 1 표시 그대로였습니다. 이틀째 읽히지 않는 메시지를 보며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근데 어쩌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어젯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휴대폰에 붙어버린 것처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가끔 울리는 전화벨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싫어진 걸까? 저도 모르게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는 그토록 아름답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묵묵부답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이틀째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건우의 흔적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자주 확인하느라
평소보다 빨리 닳았고 충전기는 항상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속이 점점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토록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그토록 진심이라 말했던 사람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기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건우 씨가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혹시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을 안고 소개팅을 주선했던 윤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평소에 밝은 목소리와 달리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숙아, 나 혜자야. 시간 좀 있니? 윤숙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우 씨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건우 씨, 소개팅 했던 그 사람 말이구나. 연락 잘 되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레지던스로 이어진 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급하게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일까지요. 일부러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지만 저와 권호 씨 사이에 깊은 감정이 오갔다는 것은 윤숙이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건우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게 있니? 연락처라도 전화기 너머로 윤숙이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어요. 혜자야. 사실 나도 잘 몰라. 지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소개한 거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윤숙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그 지인도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라. 정확한 정보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차가운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윤숙이도 건우 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였다니. 그래, 그럼 그 지인에게 물어봐 줄 수 있어. 제 질문에 윤숙이는 또다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어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그리고 그 지인도 자세히는 모를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분노, 불안,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 그리고 첫 만남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건우 씨가 말했던 한국 정비사 경력은 진짜였을까? 그리고 소형 창구업은, 그리고 그 레지던스는 정말 그의 것이었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건우 씨가 레지던스에서 보여준 모습, 어디에도 그의 사진이나 개인적인 물건들이 없었던 것. 마치 호텔 같았던 실내 분위기.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이상한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건우 씨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달콤한 말, 부드러운 눈빛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촛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62의 나이에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다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꼭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건우 씨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의 추억은 그저 한순간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숙이에게 전화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우 씨에게서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숙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수가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숙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혜자야 미안한데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중년 여성들 만나서 잘 지낸 다음 그리고 연락 끊고 사라지는 걸 반복해 왔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숙이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듣기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숙이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지인도 건호 씨 일로 최근에 연락을 많이 받았대. 특히 우리 나이대의 여성들을 노린대. 나이 들어 외로운 여성들이 쉽게 넘어온다고 한번 자고 나서 바로 연락 끊는다고 하더라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야. 충격을 받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숙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달콤한 말로 마음을 얻고 하룻밤을 보낸 뒤에는 사라지는 그런 수법이래. 정말 미안해. 혜자야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개해서 윤숙이의 사과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건우 씨와의 기억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말들. 근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행동에 나섰어요.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을 보냈던 레지던스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건우 씨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혹은 최소한 그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날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설렘 대신 불안과 공포가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건물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네, 저기 2305 후요. 그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고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2305호는 당이 임대 물건입니다. 에어비앤비처럼 하루나 이틀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객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어요. 건우 씨가 말했던 모든 것, 저는 그의 레지던스라고 했던 그곳이 사실은 하루 빌린 숙소에 불과했다니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듯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속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속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레지던스의 개인 물건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아침에 급하게 나간 이유,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이유까지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각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건우 씨의 또 다른 사냥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달콤한 말들, 진심이라고 믿었던 눈빛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침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건우 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속삭임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눈빛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건우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은 영원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배신감이 가장 먼저 밀려왔어요.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진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저는 그저 여러 사냥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밀려온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62의 나이에 첫 만남에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다니 그 경험도 지혜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윤숙이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나이 들어 외로운 여성들이 쉽게 넘어온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8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다정한 눈빛이 그리웠던 거예요. 왜 그 갈증이 저희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걸까요? 내가 왜 그날 밤을 허락했을까?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첫날 밤에 그의 레지던스에 가지 않았다면,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와 하룻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상처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저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 외로움, 그리고 이번 일로 받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 이 나이에 뭘 기대한 거야.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십간난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 밤의 기억들이 이제는 모두 쓰라린 상처로 변해버렸어요. 자신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고작 누군가의 가벼운 놀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숙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혜자야, 괜찮아. 네. 저는 너무 걱정돼서 윤숙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 느낌만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윤숙이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그녀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고, 그리고 제가 그날 밤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의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저희 외로움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올랐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어요. 그날 밤 건우 씨가 아름답다고 말했던 그 얼굴은 저는 이제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상처는 이미 깊게 남았고, 그리고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윤숙이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우 씨와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를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어있는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계속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흘린 눈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건우 씨라는 사람은 제 삶에서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했어요. 그를 위해 제 인생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도 빗고 간단한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상처받은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여성이기도 했어요. 화려한 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에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윤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자야, 괜찮아. 나 정말 걱정했어. 윤숙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난 그제서야 친구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미안해. 연락도 안 받고 해서 우리는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윤숙이를 만나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건우 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과거 일이니까요. 그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볼 거야.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제 말에 윤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제가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그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남편과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손길, 작은 일상에서도 늘 배려하던 태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상대의 언행이 얼마나 일관되고 그 진실한지를 보는 것이라고요.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창가에 앉아 서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건우 씨와의 경험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저는 인생의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현명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앞으로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말에 현혹되지 않고 행동을 보는 눈을 가질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문득 건우 씨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해졌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 같았어요.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죠. 건우 씨와의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건우 씨를 만났던 그 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리고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벚꽃 구경 가실 분 계신가요? 문화센터 서예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몇몇 수강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저는 조용히 서예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벚꽃 구경하실래요? 요즘 강서공원 벚꽃길이 참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정태현 씨라고 이번 학기부터 서해 수업에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65세 퇴직 교사셨죠. 처음 배웠을 때부터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건우 씨 이후로 다른 남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2달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지켜봤고 그분의 인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은 화려한 말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솔하고 담백한 모습이었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볼까요? 제 대답에 정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과하게 기뻐하거나 들뜨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강서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 선생님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계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일찍 오셔서 준비하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 작은 일관성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4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 은퇴 후에는 서해와 독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 선생님의 진솔한 고백에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혼자 지내온 시간에 대해서요. 물론 건우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직접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초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저 총씨가 대단하시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아내가 떠난 후 혼자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과장된 모습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해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함께 점심을 먹곤 했어요. 때로는 미술관에도 가고 책방에서 책도 함께 보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조급해 하지 않았어요. 상대의 말보다 매일의 태도를 살피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려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언행이 일치했어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날 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혜자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일상 속 작은 행동들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는 이제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정 선생님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서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상처와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면 저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건우 씨에게서 배운 교훈은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아직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